노년에 이 네 가지를 꽉 잡으면 남은 삶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1000가지 지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들고 복은 스스로 구하는 것이다. 마치 우리의 운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명한 결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각해 나가는 듯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행운은 저절로 얻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 시간 씨앗을 뿌리고 보살펴 기다린 복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운이 가득하고 순조로우며 아름다운 삶을 갈망하지만 흔히 모든 것이 운명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고생하며 떠도는 삶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듯 보이지만 말년에는 가산이 탕진되고 가난에 시달리며 자식들에게 미움을 받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행운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창 사회생활을 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시기에 크고 작은 행동들을 통해 복을 쌓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지킨다면 노년에는 매우 안락하고 만족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1000가지 지혜와 함께 듣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여러분. 첫째, 자신만의 거주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무한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사랑은 유한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걱정하지만 부모가 아프면 자식은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고는 편안해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돈을 쓰는 것은 쉽지만 부모가 자식의 돈을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모의 집은 자식의 집이지만 자식의 집이 반드시 부모의 집은 아닙니다. 사람은 늙으면 자신만의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옛 속담에 금은 보화의 집보다 편안한 내 집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그러니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만의 안식처가 될 집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만의 보금자리입니다. 집은 우리가 살고 모든 감정을 털어놓으며 기꺼이 행복을 나누고 우리 삶을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집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과 몸 모두 돌아갈 곳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아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집은 자식의 집이지만 자식의 집은 반드시 부모의 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아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을 팔아 자식들과 함께 살다가 결국 돌아갈 곳이 없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김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절약했던 김씨 부부는 시골에 멋진 2층 집을 지었습니다. 은퇴 후 미처 몸도 풀기 전에 도시에 사는 아들 부부가 부부를 설득했습니다. 시골집을 팔아 그 돈으로 아파트 구매에 보태고 부부를 모시고 올라가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씨 할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평생 고향 땅과 정을 붙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고향을 떠나 도시에 가면 그리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에 이어 며느리까지 온갖 이유를 대며 간곡히 부탁하자 부부는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아프실 때 자식과 손주들 곁에 있는 게 편하고 저희가 돌봐드리기에도 좋죠. 시골 땅값이 지금 오르고 있으니 파시면 저희가 사려는 아파트의 절반은 살 수 있어요. 저희는 몇 년째 전세 살고 있는데 월세와 아이들 보모 비용이 저희 부부 수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김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돈이 아까워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할아버지를 설득해 집을 팔고 아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보태도록 하고 자신들은 도시로 올라가 손주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시집간 김씨 부부의 딸 미숙씨만이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파시면 저희 아이들이 외가에 가고 싶을 때 어디로 가나요? 김씨 할머님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도시로 가면 되지 뭘. 오빠인 아들은 너는 시집간 딸이니 시댁의 사람이니 깊이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던 김씨 부부의 딸은 속으로만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로 올라온 지 몇 달 만에 김씨 할아버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내벽 안에서 지내는 것이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손주가 하교할 때 데리러 갔습니다. 도시에서는 모두가 바쁘게 일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할 뿐 시골처럼 살갑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김씨 할아버지 또래의 노인들은 은퇴했지만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차를 수리하고 어떤 이는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손주들 때문에 얼매이지 않았기에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씨 할아버지는 TV를 친구 삼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청소, 빨래, 식사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아이는 편식이 심하고 자주 보채서 할머니는 아이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김씨 부부의 아들 부부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점심은 직장에서 해결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지 않으면 아들 부부는 외식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라와 손주를 돌봐준 이후로 며느리는 점차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할머니가 정성껏 밥솥에 담아두었고 손주들은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으며 집은 정돈되어 있었고 각자의 옷은 옷장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에 먹을거리를 채워 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신선한 채소와 밭에서 갓 딴 채소를 먹던 김씨 부부는 국 한 그릇이나 갓 딴 채소를 먹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직접 이야기하자니 며느리가 불쾌해할까봐, 요구하는 것으로 비칠까봐, 가정 분위기가 경색될까봐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하자 아들은 저희 부부는 너무 바빠서 늦게 오는 건 당연해요.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못 하시는 건 그냥 두세요. 식사는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고향집이 그리울 때면 김씨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해 하소연했습니다. 부모님은 고생하며 즐겁지 않다고요. 딸은 반쯤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진짜 가정부네요. 그것도 월급도 없고 휴일도 없는 가정부보다도 못하죠. 고향에 놀러가도 이젠 집도 없네요. 딸의 말을 듣고 김씨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딸은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소. 당신도 도시에 올라오고 싶어 했지 않소. 둘째 손주가 유치원에 다니고 큰 손주처럼 학교에서 급식을 먹게 되자 김씨 부부는 일손이 줄어 좀 더 한가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비싼 생활비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아이들 학비, 아파트 관리비 등. 우연히 부부가 듣는 것은 괜찮았지만 여러 번 며느리가 고의적으로 불평하는 것처럼 느껴지자 부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이제부터 한 사람의 연금이라도 며느리에게 생활비로 주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아팠을 때 할아버지만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본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연금을 할머니의 병원비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 주지 않아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며느리에게 한 푼 한 푼 구걸해야 했을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 날 밤 잠 못 이루던 김씨 부부는 자식들이 이제 다 컸으니 더 이상 돌봐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평온한 노년의 삶을 위해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일구어 지은 집을 팔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지금 돈이 있다 해도 다시 살 수는 없었고 가진 재산도 아들에게 다 주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딸네 집에 의지해야 하니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낯으로 고개를 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결국 아들에게 작은 땅을 사서 기와집을 짓고 조상에게 제사 지낼 곳과 부부가 편히 지낼 곳을 마련할 돈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시겠다고 결심하셨으니 저희 부부도 붙잡을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저희는 돈이 없어요. 부모님 연금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시는 게 어때요? 돈 생기면 갚아드릴게요. 김씨 부부는 결국 씁쓸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든 소문이 다 퍼지기 마련입니다. 모두들 자식은 결국 자기 가정을 위하는 법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리석게도 집을 팔아 도시로 가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한동안 비워두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손주를 돌봐주길 원한다면 손주를 시골로 데려오세요.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을 거예요. 내 집만큼 편한 곳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부모의 집은 영원히 자식의 집이지만 자식의 집은 반드시 부모의 집이 아닙니다. 가족의 보금자리는 작을 수 있지만 벽 한 뼘 한 뼘마다 우리만의 추억이 담겨 있고 기와 한 장 한 장, 풀 한 포기 한 포기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보금자리 안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추억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과 함께 살지 말고 자식들에게 함께 살도록 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세대 간의 차이를 조화시키기 위해 침묵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혼자 떨어져 살면서 평온함과 홀로 노년을 즐기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번화한 도시든 평화로운 교회든 우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사세요. 하지만 좋아하는 식당이 가까이 있고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컨대 노년에는 자식들과 함께 살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함께 살기보다 가까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자식들을 위해 손주를 돌보는 등의 일이 있다 해도 짧은 기간만 머물러야 합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우리는 개인적인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관계가 아무리 끈끈하고 긴밀하더라도 가족 내에서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늙어도 건강해야 합니다. 서진 씨 할머니는 62세로 시골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위암에 걸린 그녀는 병 때문에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위암을 발견하기 전에도 할머니는 늘 배가 아프고 갑자기 몸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위염약을 먹었지만 나아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위염 치료를 했지만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누울 때마다 배에 덩어리가 만져졌고 누르면 통증이 심했습니다. 일부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부는 돈이 없어서 할머니는 더 자세한 검사를 받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끈질긴 통증에 시달렸지만 혼자서 꾹 참았습니다.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면 병원에 가야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 테니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위장병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찾아다녔고 누가 무엇을 알려주든 그대로 따랐습니다. 돈이 덜 드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약이 제대로 맞지 않아 아무리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극심한 통증으로 할머니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되자 지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는 할머니가 악성 위암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진 씨 할머니는 수술 후 큰 도시의 암 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것이라 누군가가 동행해야 했지만 병이 오래 치료해야 하는 병이라 자주 다니다 보니 익숙해져 이제는 혼자 병원에 가고 휴가를 받으면 혼자 집으로 돌아와 비용을 절약했습니다. 저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집이 멀고 여관비를 낼 돈이 없어서 그냥 병원 복도에서 지냅니다. 여기서 자선단체에서 주는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밖에서는 어디서 구하겠어요. 여기서 저 혼자 알아서 생활하는데 누가 간병해주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저희 노부부는 함께 사는데 남편은 당뇨병으로 약을 먹어야 하고 저는 위암입니다. 저희는 늙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식들도 다 가난해서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자식들이 어쩌다 5만 원, 10만 원을 주면 그게 다입니다. 여기서는 가끔 자선단체가 찾아와 몇만 원씩 주는데 그걸 모아 약값에 보태고 있습니다. 서진 씨 할머니에 따르면 병에 걸리기 전에는 삶이 매우 단순했다고 합니다.
쌀은 사지 않아도 되었고 채소는 밭에서 직접 키울 수 있었습니다. 매달 정부에서 18만 원이 나왔습니다. 삶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병에 걸린 후에는 돈이 없어 사방으로 빌리러 다녔지만 노인이라 노동 능력이 없어 누구에게도 빌리기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노부부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만 쓰는 처지가 된 것을 생각하며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우리의 자녀들도 거의 20대 가까이 되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됩니다. 수년간 일한 후 우리는 은퇴 후에 편안한 세월을 즐길 수 있는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락한 노년의 전제 조건은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종종 약해지고 질병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뼈와 관절, 뇌 기능 또는 면역 체계는 우리가 20대나 30대였을 때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병을 발견하면 즉시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세가 심해질 때까지 내버려 두면 치료비가 몇 배로 더 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삶을 즐기는 한가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질병과 씨름해야 하는 나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삶에 대한 흥미를 점차 잃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유하고 지위가 높다고 해도 안정적인 건강과 좋은 정신 상태는 평온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유명한 작가 짐 론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 어디서 살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무딘 톱으로 나무를 베는 것처럼 힘을 낭비하는 것은 최소한의 결과만 얻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수년간의 노동 후에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삶의 모든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은 충분히 먹고 건강을 주의하며 자신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에도 재앙이나 질병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쯤 우리는 자신이 정말 늙었고 건강과 정신력이 점차 쇠약해지며 반응도 점점 느려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밥을 먹을 때 천천히 씹어 목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길을 걸을 때는 천천히 걸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자신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남의 일에 걱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실제로 이것은 노인들의 공통된 마음의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3대 자손까지 걱정합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쉬고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자연의 순리에 따를 때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잘 돌보기만 하면 됩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완벽하게 깨끗해야 하고 모든 일이 완벽해야 한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모든 일을 여유롭게 하십시오. 건강에 더 신경 쓰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병이 들 때까지 과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을 기다려야 합니다. 돈, 자식, 권력은 일시적이며 영광은 과거의 것이지만 건강만이 진정으로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셋째, 저축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저축을 자식들에게 다 주면서 나중에 부양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내리막길에 접어들면 저축한 돈이 없다는 것이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부모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노년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위한 저축을 따로 마련해 둡니다. 정우 씨는 졸업 후 5년 동안 도시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도시의 힘든 삶 속에서 그는 기꺼이 야근하고 잔업하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5년 동안 일한 끝에 그는 결국 관리직에 올랐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는 도시 외곽에 집도 한 채 마련했습니다. 정우 씨는 35세에 집과 직업을 가졌지만 여전히 미혼이었습니다. 이는 고향에 계신 그의 부모님에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장점을 고려하면 배우자를 쉽게 찾았어야 할 텐데 그는 어려움을 겪는 듯 했습니다.
10명 이상의 여성들을 소개받았지만 모두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여성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그의 부모님에게 연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면 나중에 자신들이 더 큰 짐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와의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정우 씨 자신과 그의 부모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노년의 은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삶도 훨씬 쉬워집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신만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평안하고 자식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이 좋든 나쁘든 직접적으로 재산과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저축한 돈이 없다면 남은 삶은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건강과 정신은 저하되고 젊었을 때처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나이가 되면 은퇴하여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을 위해 스스로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크게 의존해야 하며 삶은 더 이상 자유롭고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우 씨 이야기처럼 자식들 자신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의 부모님에게 연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내가 되어줄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노년에 부모님을 돌봐야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노년을 즐기고 자식들의 삶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물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아직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부터 각자 명확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몸에 기력이 있을 때 예비 자금을 마련하여 재정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말년, 특히 5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시기의 삶이 좋든 나쁘든 재산과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축한 돈은 우리의 노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당신의 삶은 행복하거나 평화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는 것이 노년을 대비하고 의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자신만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려야 하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돌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년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것을 갈 수 있도록 돈을 모아야 합니다. 이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생활비 부담이 이미 매우 큰 자녀들에게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다 키워 결혼까지 시켰으니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 자금은 반드시 자신을 위해 일정 금액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전부 나누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배우자와 진심으로 살고 친구 관계를 넓혀야 합니다. 2평 남짓한 작은 집을 보면 이것이 90세가 넘은 노부부의 거처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씨 할아버지 90세와 최씨 할머니 88세는 수십 년간 서로와 이 집에 굳건히 함께해 왔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한편의 시처럼 아름다웠지만 자식들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많은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집이라고는 하지만 노부부의 방은 마치 허름한 천막 같았습니다. 작은 판자 침대, TV, 그리고 제사상 정도만 겨우 놓을 수 있었습니다. 선풍기나 옷 같은 잡동사니들은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집에는 문도 없이 임시로 설치된 천막이 있을 뿐이라 노부부는 잠을 자거나 비가 들이칠 때만 열고 닫았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할머니는 한숨을 쉬듯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에서 철도 회랑을 만들려고 길을 넓힐 때 우리 집 일부가 없어졌고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 후 남편과 제가 계속 병이 심해져서 돈을 절반은 병원비로 쓰고 남은 돈으로 저희 부부는 아래층에서 살고 두 아이는 각자 위층에서 살았어요.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노부부는 외롭고 비좁은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박씨 할아버지는 난청이 있어 큰 소리로 말해야 겨우 들을 수 있었고 최씨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시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모든 것을 더듬어 위치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노부부의 자식들은 어디 있나? 어떻게 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노부부에게는 매우 효성스러운 딸 미숙 씨 60세가 있었습니다.
매일 부모님에게 식사를 가져다 드리고 아주 정성껏 돌봤습니다. 미숙 씨는 철길 건너편에 살면서 매일 부모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빨았습니다. 미숙 씨는 시댁에 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지만 집이 좁아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노부부에게는 큰 도시에 사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들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 의향이 있었지만 박 씨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거기는 너무 불편해. 우리 부부는 여기 사는 게 익숙해서 어디도 안 갈 거고 서로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하여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각자의 삶이 있듯 박씨 부부의 이야기처럼 4명의 자식 중 2명은 부모를 외면하고 1명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며 1명은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노부부에게 넓은 집에 있는 자식들과 함께 살거나 위층으로 올라가서 살지 않느냐고 부르면 노부부는 모두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서 살아봤는데 뭘 해도 마음에 안 들고 계속 싸우기만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우리도 폐가 되고 다들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위층에 사는 2아이,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때 되면 미숙이가 밥 갖다 주면 됐어요. 박씨 할아버지가 털어놓았습니다. 집이 비좁고 답답했지만 노부부에게 이곳은 수십 년간 익숙했던 공간이라 다른 곳에서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이곳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그들의 사랑은 처음과 같이 온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상경하여 식모살이를 하다가 친구를 만나 할아버지를 소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첫 만남의 노부부는 서로 마음에 들어 그날부터 오늘까지 결혼식 없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박씨 할아버지는 공항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했고 할머니는 도시 배수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부부의 수입은 당시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고 5아이를 키워낼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작은 천막 속에서 시력이 흐려져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 아내가 서운해하지 않도록 박씨 할아버지는 누가 지나갔는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 기차가 어느 방향으로 지나갔는지 아내에게 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부부의 대화는 늘 그러했지만 날마다 이야기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씨 할아버지는 난청이 있었지만 건강은 여전히 좋아서 느릿느릿 걸어 아내를 위한 음식을 사러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 그랬듯이 늙어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고 누구의 동정이나 자식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온전한 손발과 부부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세상에서 외로움이나 냉기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부부에게 연민과 동정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정작 그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비록 검소하게 살지라도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면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도 답답함을 느끼는 것보다 10,000배는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난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 없이 그저 노부부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하면 됩니다. 노인들은 반드시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이까지 강인하게 살아왔으니 그저 자신을 위해 살면 그만입니다. 결국 위의 이야기처럼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한다 해도 노년에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큰 행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잃고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그러니 우리 곁에 배우자가 있다면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노년에는 마음을 열어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이것이 또한 노년의 삶을 즐기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만약 홀로 마지막 날들을 보내야 한다면 행복한 독신이 되십시오. 인생은 2번의 어린 시절을 맞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순진하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으며 걱정이 없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질 때 세상사를 꿰뚫어 보게 되면 우리는 놓아주는 밥을 배우고 덜 추구하고 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방송의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어머니의 마지막 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겨울 하늘이 마을을 덮고 차가운 바람과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작은 집 안에는 영미 할머니가 병약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그녀의 유일한 딸 지혜가 앉아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영미 할머니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홀로 딸 지혜를 키우기 위해 힘들고 고된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채소를 심어 지혜의 의식주를 책임졌습니다. 몸은 지쳐도 그녀는 사랑하는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항상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재능 있고 사랑스러운 젊은 여성 지혜는 어머니에게 모든 사랑과 감사를 바쳤습니다. 그녀는 공부도 잘해서 항상 반에서 1등을 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의 자랑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항상 어머니의 말을 경청하고 보살피며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며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평온하게 흘러갔고 영미 할머니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보살피면서도 대화를 나누며 어머니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옛 추억, 어머니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미 할머니는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헌신은 딸의 감사하는 눈빛 속에서 보상받았습니다. 초봄의 어느 아침, 첫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올 때 영미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기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삼겼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지혜는 엄마를 사랑하고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영미 할머니는 눈을 감으려 애쓰며 미소를 띠고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나갔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 잠에 들었습니다. 지혜는 계속 삶을 살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영원히 그녀의 길을 이끌어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교훈, 어머니가 물려준 가치들을 기억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가 그러하셨듯이 강하고 단호하며 자비로운 여성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뜨거운 결단력으로 지혜는 의미 있는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고 어머니의 희망을 담은 사랑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지혜는 항상 어머니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새하얗게 피어나는 연꽃을 볼 때마다 지혜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영미 할머니는 항상 연꽃을 좋아하셨고 어린 딸은 사랑하는 집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영미 할머니는 지혜에게 작은 수첩을 남겼는데 거기에는 사랑의 말과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혜는 창가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머니의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것은 격려의 말, 삶과 가족의 사랑에 대한 깊은 사색이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넓게 열려 있었고 기꺼이 나누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지혜에게 삶이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돕고 공동체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린 딸은 이러한 조언을 소중히 여기고 그 정신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부터 지혜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시간을 할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를 하며 예전에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몸이 약한 노인들을 지원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자비심은 지혜의 행동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었습니다. 마을의 고풍스러운 사원을 지날 때마다 지혜는 멈춰서서 어머니를 추모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스치는 것을 보며 어머니가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자신을 보호하고 영감을 준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육신은 없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지혜의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영감의 원천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조언과 무조건적인 사랑은 지혜가 강인하고 존경받는 여성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미 할머니는 더 이상 곁에 없지만 어머니의 향기로운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며 지혜의 인생 여정에서 영감을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인생 여정에서 지혜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어머니의 가치와 조언 덕분에 그녀는 항상 믿음을 지키고 모든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인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항상 사랑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지혜는 어머니가 가르치셨듯이 지식과 교육의 힘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도덕적 가치와 감사의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지혜에게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직업 외에도 지혜는 지역사회의 몸이 약한 노인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지혜는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임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지혜는 영미 할머니가 살았던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평화로운 언덕에 어머니를 추모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기념비를 세우고 특별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추모식은 경건하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과 나누었고 모두가 영미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 영미 할머니를 알고 사랑했던 이들도 추모식에 참여하여 할머니와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기념비에 지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겼습니다. 어머니는 제 삶의 밝은 촛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엄마, 사랑하고 영원히 기억할게요. 기념들을 바라보고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혜는 영미 할머니처럼 훌륭한 어머니를 가졌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삶의 성공과 경험을 거쳐 지혜는 결혼하여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임과 사랑이 아이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는 사랑과 인류애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감사함, 사랑, 존경심을 가르쳤습니다. 지혜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소중한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어 아이들이 삶이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친절함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warm, intimate, engaging. 지혜는 딸과 아들과 함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선활동과 자원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난한 나라들을 방문하여 함께 교육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아이들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항상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이 미소 짓고 성장하는 것을 볼 때마다 지혜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좋은 어머니가 되어 아이들에게 항상 사랑과 관심을 쏟았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가치와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대대로 이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 흘러갔지만 지혜는 항상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혜는 어머니가 더 이상 곁에 없어도 어머니의 사랑과 경험이 자신의 삶의 동기와 지침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 흘러갔지만 지혜는 항상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혜는 어머니의 정신과 가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삶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기 위해 계속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자신만의 방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과 사랑의 조언은 여전히 지혜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친밀함과 인도하심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를 계속 기억하고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다른 여성들의 지지와 격려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한부모 가정 지원 그룹에 가입하고 자녀 양육 및 개인 개발에 관한 강좌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혜는 강인하고 사랑이 넘치는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른 여성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일상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여성들 덕분에 지혜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힘을 찾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행복을 겪으며 지혜는 어머니와 같은 좋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의 꿈과 취미를 표현하도록 듣고 격려했습니다. 지혜는 아이들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탐험할 수 있도록 항상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혜는 아이들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어머니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며 그들을 인도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지혜는 아이들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전해준 가치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기를 바랐습니다. 삶은 계속 흘러갔고 지혜의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미 할머니의 사랑과 존재는 그들의 영혼 속에 살아있고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지혜는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며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그녀가 전해준 가치들로 인해 지혜는 좋은 어머니이자 강인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기쁨과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흔적은 지혜와 그녀의 아이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살면서 지혜는 모성애와 가족 책임에 대해 많은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는 항상 행복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될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 삶은 개인적인 성공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때로는 사랑과 같은 작은 것, 사소한 보살핌도 큰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단다. 지혜는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지혜는 항상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기쁨과 어려움을 들어주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혜는 항상 딸에게 영미 할머니에 대한 격려의 말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혜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렴. 눈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놓여 있더라도 너는 극복하고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지혜는 어머니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혜는 어머니의 친절함과 감사함이 널리 퍼져나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지역 TV 방송국의 인터뷰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영미 할머니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방송이 시작되자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지혜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모성애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지혜는 시청자들로부터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쪽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지혜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들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는지 공유했습니다. 엄마는 진정한 사랑이며 제 삶의 밝은 등불입니다. 한 시청자가 문자 메시지에 썼습니다. 언니의 이야기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피드백과 격려는 지혜가 사랑과 가족,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삶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책과 자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삶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수천 명의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영미 할머니와 할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영미 할머니는 지혜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감사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지혜는 그 가치들을 자신의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줄 것입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지혜는 어머니가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미 할머니와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지혜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며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